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서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오곤 합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도 하고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 손이나 발, 그리고 팔꿈치나 무릎 같은 관절 부위를 유심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피부색이 좀 어두워졌다거나 거뭇거뭇한 반점 같은 게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단순히 피부색이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자칫하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왜 이 영양소 결핍에 더 취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아주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43세의 한 남성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은 원래 피부색이 짙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기침이나 가슴 통증보다 더 눈에 띄는 이상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피부가 검은 편인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의 특정 부위 피부색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먹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혹은 검은색 잉크를 쏟은 것처럼 아주 진하고 어두운 무늬가 손가락 마디마디 그리고 발가락 마디, 심지어 손바닥과 발바닥의 주름을 따라서 번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상적인 피부색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른바 색소 과잉 침착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손을 들여다봤는데 손가락 마디 부분만 유독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의료진은 즉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혈액 속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아주 심각한 결핍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비타민 B12가 무엇이길래 부족하다고 해서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DNA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속에서 부족해지면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줍니다. 멜라닌 합성을 적절히 억제해주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처럼 손가락 마디나 관절, 주름 같은 특정 부위에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면서 주변 피부보다 훨씬 진하고 어둡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부색이 변해서 보기 싫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피부색의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신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신경, 세포를 감싸고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 밖으로 새지 않도록 감싸주는 고무,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이 신경 보호막인 미엘린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기고 결국에는 척수신경 자체가 퇴화하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문 용어로는 아급성 연합변성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던 그 남성 환자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감각이 무뎌지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보행장애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침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피부가 변하더니 급기야 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약 이때 진단이 더 늦어지거나 방치했다면 이 환자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의료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했습니다. 피부 변화와 신경학적 증상을 종합하여 비타민 B12 결핍을 의심했고 즉시 고용량 비타민 B12 주사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환자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인 보충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결과 환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뒤덮었던 그 흉측한 새까만 색소 침착은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마비 증세로 나타났던 보행 능력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 국제적인 의학 학술지에도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약 2명은 잠재적인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병률은 약 1.5%에서 15% 사이로 보고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무려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의 친구 5명 중 1명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노년층이 비타민 B12 결핍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비타민 B12를 섭취하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에서 비타민 B12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인자라는 특수한 단백질과 결합해야만 소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축성 위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 속의 비타민 B12를 제대로 분리해내지 못하고 내인성 인자가 부족하면 흡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는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육류 섭취를 극도로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간, 조개류, 생선, 달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 드시는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B12 결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엄격한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나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위장약 등을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받아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 시니어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모호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괜히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거나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노화 현상이거나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지만 비타민 B12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세가 조금 더 진행되면 빈혈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 혓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혀가 매끄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각종 신경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사례의 주인공처럼 피부색이 눈에 띄게 변하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보행장애가 나타난다면 이는 비타민 B12 결핍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과 같은 황인종의 경우 피부 변화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앞선 흑인 환자 사례처럼 숫덩이같이 새까맣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원래 피부 톤보다 훨씬 어둡고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위는 손가락 마디와 팔꿈치, 무릎처럼 평소에 마찰이 잦은 부위입니다. 인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가 바로 손가락 마디의 변색입니다. 지금 한번 주먹을 쥐어 보시겠습니까? 튀어나오는 손가락 마디 부분이 주변 피부보다 훨씬 어둡고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보인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래 피부가 검은 사람이나 볕에 잘 타는 사람도 이 증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전체적으로 톤이 고릅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은 손가락 관절, 마디나 손바닥 주름처럼 특정 부위에만 유독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때가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묻은 것처럼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 스스로가 평소 내 피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순히 비타민 하나 부족한 건데 왜 걷지 못하는 마비까지 오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12는 우리 척수,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고갈되면 신경을 보호하던 피복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일어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 신경도 신호 전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국 척수 신경 자체가 망가지면서 감각을 잃게 되고 다리 근육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신경 손상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B12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채소나 과일, 곡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를 적절히 섭취하시고 특히 간 같은 내장 부위에 풍부합니다. 맵기 고기를 드시기 부담스럽다면 조개류나 굴, 생선도 아주 좋은 공급원입니다. 간편하게는 달걀이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위염이나 위절제 수술 등으로 소화, 흡수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거나 신념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엄격한 채식을 고집하셔야 한다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수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하다면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하시거나 흡수율이 높은 주사요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피부색이 변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신경계를 위협하는 비타민 B12 결핍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내 손과 발 그리고 관절마디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행복천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찬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